네, 다음 큐브 함께 보시죠. 네, 다음 큐브는 어디서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15분. 조금 전 오후 2시예요. 전두환 씨에 대한 8번째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골프를 치는 영상 기억나시죠? 네, 이 영상이 공개된 뒤에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어쨌든 그 여론이 뜨거운 뒤에 열리는 첫 재판인데요. 건강해 보이는 만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검찰이 오늘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관련 재판, 이제 어떤 재판인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두환 씨가 2017년 4월에 회고록을 하나 냈죠. 예. 근데 그 5.18 사건 당시 헬기 기총사격과 관련해서 기총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뭐 굉장히 좀 입에 담기 힘든 막말들을 쏟아냈죠. 뭐 거짓말쟁이다, 그다음에 뭐 사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그 고 조비오 신부는 사망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게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네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고소를 해야, 근데 그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요. 유족들이 고소를 했고, 예. 그 혐의로 지금 총 오늘이 8번째 공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 너무 정정하게 골프를 치는 영상이 나와서 예.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당연히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예상한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간 뭐 이제 워낙에 비협조적인 모습이었고 당당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진 뒤에 여론은 더 이제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본질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뭐 당연히 이제 오늘도 법정에 출석했다는 얘기가 안 들리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뭐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게 지금 뭐 강제로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출석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왜냐하면 애초에 첫 재판에 한번 광주에 마지못해 나갔고 예. 그 다음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가 있다. 심화돼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예. 이게 부인 이순자 씨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하루에 여러 번 양치질을 한다. 많은 이제 치매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심한 독감에 걸렸다. 광주 법정까지, 그러니까 이 법정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광주까지 너무 장거리다. 예. 광주에서 이제 재판받기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예. 허가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광주까지 왕복 10시간으로 왔다 가기엔 너무 노령 아니냐. 예. 이런 등등의 이유를 해서 이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은 지금 8차 공판까지 오늘 쭉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안 나가도 되고요. 앞으로도 안 나가도 돼요. 예, 선고받을 때 이제 나가는 것으로. 의무가 없다라는 네네. 말씀. 그런데 변호인이 가는 거죠, 대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이다, 몸이 아프다, 불편하다. 예. 이 치매 증상과 뭐 독감 등 굉장히 허약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불출석 허가를 받았는데 예. 최근에 골프를 치는데 뭐 이게 이 드라이버 샷은 호쾌했고 아이언 샷은 정교했다. 그럼 이제 우리 백성 변호사님도 골프 대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골프를 치면서 특히 예. 제가 아는 바 골프는 또 우리가 멘탈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로 전략도 다 짜야 되고 내가 공을 어디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스포츠는 아니라는 거죠. 스코어 계산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정상인보다 더 캐디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장 증언인 걸 보면 예. 예. 사실 알츠하이머가 아닌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의혹과 공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검찰이 아니 이렇게 건강한 게 최근에 확인됐는데 예. 이게 이 어떤 몸의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했던 것은 예. 잘못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예. 이걸 불출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예, 예. 혹시 불출석을 취소하고 예. 출석하라고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 하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 국민 공분에 오늘 공판에 쏠리는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형사소송은 피고인 출석이 법적 의무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이 열리면 안 돼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냥 나오지 않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예. 근데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그때 한번 강제구인장까지 발부가 될 것 같으니까 첫 공판기일이 아니었고 세 번째 공판기일에 마지못해 와가지고 그때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기자들한테 버럭하고 예, 예. 들어가서 이거 왜 법정에서 이래? 졸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불출석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멀쩡히 골프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결심 공판이다. 예. 뭐 그러면 이제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게 사실 재판이 쟁점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닌데 예. 8번까지 온 것도 저도 좀 다소 의아하긴 한데요. 이제 만약에 또 다시 재판이 열린다면
그때는 이제 출석을 명할 개연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런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네, 거기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골프 영상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기 전에 그래요. 저희가 큐브를 한번 더 돌려야 되는군요. 큐브를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무엇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입니다. 그 골프 영상이 바로 그 무엇입니다. 그 영상, 골프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영상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올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왜 진짜 책임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왜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이 사람아,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실권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네, 갔다 왔어요. 네, 저희도 셋이 이제 같이 이 영상을 다시금 돌려보면서 네. 질문의 요지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전두환 씨 측에서는 어느 정도 여론을 의식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여론을 의식하실 분이었으면 벌써 나오셨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여론을 의식하는 분 같지는 않고 예. 실제로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추정컨대 골프 치는 모습, 그다음에 골프 칠 때 지금 저렇게 대화하는 내용 이런 걸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분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죠. 예. 그러면 당연히 여론도 여론이지만 예. 이러면 재판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해달라고 했던 건 본인이 아프다는 이유였는데 예.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멀쩡히 이날이 또 특히 이 바로 전 공판기일이었습니다. 맞아요. 7차. 네, 날짜로 따지면요. 7차 공판기일에 아파서 서울에서 광주 가는 거고 서울에서 저 골프장이 제가 알기로 강원도거든요. 그렇게 예. 차이도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그런 모습을 재판부가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럼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좀 어렵겠죠. 물론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 죄 자체가 예. 형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양형 단계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이 영상 자체를 당연히 재판부도 봤을 텐데 네. 재판에 유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골프를 쳤다라는 이 스포츠 행위보다도 예. 저 이 찾아갔던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와의 문답, 예, 예, 대화가 예. 너무 인상적인데 대화를 주도해요. 사실은 운동 중에 갑자기 침입자가 와서 광주 문제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누구라도 당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광주는 나와 상관없다. 광주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다음에 나는 발포 명령을 할 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광주와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맞받아쳐요. 예. 그리고 나서 대화를 주도해요. 자네 군대는 갔다 왔느냐? 예. 명함은 있느냐? 예.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돈 문제로 넘어가니까 예. 지금 이제 벌써 1,000억 이상 남아있는 추징금을 왜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좀 내달라. 이걸 반말로 하죠. 예. 네가 좀 내주라. 예. 라고 하는 말 3번 합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는 회피하고 광주의 이 진실 문제는 맞받아치고 그리고 상대에게 이제 또 질문을 교란시키는 예. 회피적인 어떤 이 대화 주도도 하고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지금 모든 이 이만솔 부대표가 직접 말한 게 자신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하거나 끊거나 예. 말을 혹은 다른 질문으로 던졌다. 예. 이건 뭐냐면 보통 알츠하이머라고 하면 말이 어눌해지고 잘 상대의 질문의 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 동문서답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저 한 이제 10여 분 정도 시간 중에 한 3분 정도 대화가 지금 공개돼 있는 건데요. 예. 대화 자체를 보면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정신 상태는 명철하다. 예. 그렇다면 전 재판부는 더 이상 이 뭔가 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던 것은 예. 상당히 지금 명분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 결과를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9만 원밖에 전 재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추징금 문제가 지금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점이고 건강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두 양쪽 다 사실 다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추징금 문제는 지금 다 정리된 거예요, 백 변호사님? 일단 추징금 관련해서 전두환 씨 그리고 그 가족들 통해서 꽤 많은 부분은 추징은 했습니다만 예. 아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20억 원 정도가 아직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이
29만 원이면 골프 한 번 치기도 좀 쉽지 않을 텐데 교통비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추가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도 최대한 그러니까 전두환 씨와 관련된 차명 재산이던 뭐든 더 찾아서 최대한 환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추징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뭔가 더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사자 명예훼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와서 추징금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오늘 재판에 예정된 증인이 4명 있습니다. 이 4명은 또 전 씨가 요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이거 어떤 인물들인가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죠.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당사자의 명예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명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단 지휘부, 헬리콥터 조정사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일단 객관적으로 확보된 자료에다가 물론 이분들이 그런 명령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안 쐈습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구나라고 사실관계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들은 이제 증인 선서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짓말하면 이제 본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 자체가 무조건 재판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데 이분들이 협조를 한다면 전두환 씨 측이 오히려 부른 증인일지 몰라도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도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래줄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네요. 글쎄 의문을 품고 있는 쪽은 검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 1995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판에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검사 측은 이거 신빙성 없는 진술이다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고 95년 당시에도 저 헬기에서의 기총소사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국방부가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격했다는 신부 또 고 조비오 신부님뿐만 아니라 외국인 목사님도 계셨고 다양하게 이제 그 기록들은 남아 있는데 국방부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다가 사실은 이 금남로 구도청 앞에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전일 빌딩 10층에 이 기관총 탄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새롭게 조사를 해서 국방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공군 전투기가 출격 대기했다는 이야기까지도 뒤늦게 당시 문서들이 공개가 돼서 국방부 공식 헬기 기총소사는 있었다예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재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고 조비오 신부가 명예훼손으로 이 전두환 씨에게 뭔가 중형을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 이 재판이 성사됐을 때 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광주 당시에 진실을 드러내는 재판으로 활용하겠다예요. 그래서 지금 기총 소사가 헬기에서 이루어졌느냐 플러스 발포권자는 누구였든가, 발포 명령자는 누구였든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 관계자가 나온다면 증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국방부에 새롭게 드러났던 그러한 또 이제 어떤 진실 보고들 그리고 여기에 결국은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을 했는가 이 문제가 재판의 핵심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이 지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아까 이제 백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8번이나 재판이 열리는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판에 이렇게 전두환 씨의 태도를 보면 비협조적이고 재판은 좀 지금 상황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지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범죄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두환 씨의 그 말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고 혐의 자체가 좀 낮은 범죄고 그래서 원래 이건 재판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는데 이번 재판은 실질적으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죄 처벌도 처벌이지만 실제로 5.18 헬기 사격의 진실이 뭔가를 확인하는 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이 이렇게 벌써 8차까지 왔고 오늘도 증인이 4명이나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증을 확인할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증인신문을 오늘 한다면 예. 이제 한두 차례 정도 더 열리고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만나봤고요.